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 아마 처음 본 분도 계실 테지만 또 오늘 이 영양교육 첫 시간이니까 제 이름을 한번 말씀드리고 인사를 드릴게요. 네, 저는 영양사 시험에서 영양교육하고 식품위생법규 강의할 권수경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8주 동안 이 영양교육과 식품위생법규 요거를 이제 배우실 텐데요. 두 과목이잖아요. 영양교육하고 이제 법규 이렇게 두 과목이니까 4주씩 나눠서 배운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4주는 영양교육을 하실 거고 뒷부분의 4주는 위생법규와 이제 시험에 출제되는 법들 내용을 하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의 전에 말씀을 드리자면 어제 영양학 시간에도 제가 소개해 드렸는데 그 네이버 카페에 영양만점 위생만점 카페에서 또 이 과목도 우리 교육하고 법규 과목도 조금 또 이렇게 어려운 문제 같은 거 올리시거나 아니면 거기에 이제 조금 아시는 부분은 또 답을 달아주시거나 하면서 네, 시험 준비에 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많이 활용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강의로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영양교육. 일단 그 목차를 보시겠습니다. 전체가 지금 이론서, 영양교육 이론서라고 되어 있는 네, 맨 앞에 초록색 페이지 차례를 보시면 7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4주 동안 7장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다 다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영양교육은 이제 문제수가 영양교육하고 그리고 식사요법, 생리학 해서 60문항이거든요. 60문제인데 영양교육이 한 15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14문제가 나왔는데요. 보통 한 15문제 정도 나온다 생각하시고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1장하고 교육의 개요가 나오죠. 네, 전반적으로 교육이 어떤 건지 우리가 왜 영양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즉 필요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실제 영양교육을 할 때 좀 어려운 점 이런 것들이 네, 여기 1장에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자, 영양교육이 뭔가 볼까요? 거기 1번에 나와 있습니다. 영양교육은 개인이나 집단이 네, 대상은 그러니까 교육의 대상은 개인도 되고 집단도 되고 다 돼요. 적절한 식생활을 실천하는 데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여기서 지식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네, 이 지식을 활용하여 식생활을 바르게 이해하고 학습한 지식을 식생활에서 실천하려는 태도로 변용하고 해서 태도에다가 한번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것, 그래서 행동에다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영양교육은 뭐냐 하면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제 건강에 좋은 바른 식생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알아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지식. 그래서 지식을 알려줘요. 교육을 통해서. 그러면 지식을 알게 되면 우리가 알게 됐으니까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중에 요거는 이렇게 바꾸면 되겠구나. 나 앞으로 이렇게 개선된 식생활을 해야지 하고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 그거를 이제 개선에 대한 의욕, 개선에 대한 마음. 근데 이제 개선에 대한 요걸 태도. 어떤 마음을 먹는다. 요거를 이제 우리 마음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태도, 지식을 주고 그런 태도를 갖게 해서 어떻게? 스스로 그거를 하는 거죠. 행동하도록 하는 것. 이게 이제 교육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교육 앞에 우리가 영양자가 붙잖아요. 그러니까 영양. 건강한, 적절한 식생활을 하는데 필요한 지식을 주고 개선하려는 어떤 태도를 갖게 해서 스스로 건강한 식행동을 하도록 하는 걸 교육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항상 지식 주고 태도를 갖게 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게 교육이구나, 영양교육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지식하면 우리가 영어로 왜 knowledge라고 해서 그 knowledge 앞에 K로 시작해요. 네. 그리고 이제 태도는 attitude라고 해서 그 영어로 이제 앞에 attitude가 A로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행동하면 우리가 이제 behavior라고 해서 그래서 이렇게 KAB 하도록 하는 것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영양교육이 뭐냐라는 건 알았어요. 예, 지식을 주고 마음을 태도를 갖게 해서 스스로 행동에 옮기도록 하는 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거 영양교육 왜 하느냐? 목적이 있어요. 뭐냐 하면 영양교육을 하는 이유는 대상자들이 잘 건강한 식생활을 해서 어떻게? 건강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요거를 살을 붙여서 얘기하면 대상자가 일상생활에서 영양 문제를 해결하도록 바람직한 식생활, 그러니까 건강에 좋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유도함으로써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양 상태가 좋아지겠죠.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니까 영양 상태가 개선하고 그로 인해서 어떻게? 건강이 증진하도록 건강을 유지 또는 건강이 증진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가 잘 먹어서 여기서 잘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전문가로서의 그 잘 있잖아요. 그냥 맛있는 걸 많이 먹는 게 잘이 아니죠. 네, 건강에 좋은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해서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하게 하도록 하는 게 목적이라면 자, 목표는 뭐냐?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해야 될 단계들이 목표예요. 이 건강 유지 또는 건강 증진이라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우리가 하나하나 달성해야 될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목표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건강하게 바람직한 식생활을 잘해서 건강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식생활을 잘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지식이라든지 어떤 개선의 태도라든지 아니면 식생활 진짜 이렇게 식생활을 하는 식행동을 하는 게 개선이 돼야 돼요. 그래서 지식, 여기 나온 것처럼 지식이나 태도나 행동이 개선되도록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이 사람이 큰 목적인 바람직한 식생활을 해서 건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목표는 사실은 구체적인 우리가 구체적으로 달성해야 될 것들을 얘기하고 그로 인해서는 궁극적으로는 건강 유지하도록 하는 거다. 이게 목적이에요. 자, 근데 이제 영양교육의 목표에 요거를 개선하는 거다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요것만 개선되는 것보다 또는 요것만 개선되는 것보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뭐가 바뀌어야 돼요? 행동이 바뀌는 게 진짜 중요하죠. 네. 아무리 알았는데 마음은 먹었는데 이거 안 바뀌면 사실은 소용없어요. 네. 행동 변화가 제일 중요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목표를 달성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바람직한 식생활을 하게 되겠죠. 네, 그로 인해 영양 상태 개선이 되고 건강 증진, 영양 상태가 좋아지면요, 굉장히 면역력도 좋아지니까 병이 잘 안 걸려요. 질병 예방,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사실은 이제 국민들이 건강해지면 나라 전체로도 되게 이익이에요. 왜? 돈이 안 들잖아요. 치료하는데 돈이. 그래서 뭐 사회적인 의료 비용이 절감된다라든지 아니면 국민들이 이제 건강하게 잘 뭐 자기의 일터에서 일도 정상적으로 잘하고 열심히 자기 생활도 잘 누리고 그러면 국민 전체적인 복지 향상이 좋아지겠죠. 예, 그래서 뭐 조금 큰 틀까지 이제 바라보긴 했는데 이런 것들이 달성이 되면 이렇게 큰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이 우리가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목적과 목표는 이런 거구나, 이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이해. 막 달달달 외울 말이 없어요, 여기는. 네. 자, 그러면 영양교육이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이 필요성은요, 과거에는 잘 몰랐어요. 과거에는 영양교육이 필요합니다. 막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몰랐는데, 보통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1990년도 후반에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조금 이제 먹고 살만 하니까 좀 삶의 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럼 삶의 질이라는 거는 건강하게 내가 잘 사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건강하게 잘 사는 삶, 국민들의 건강한 삶 이런 거 이제 관심을 갖다 보니까 뭐 건강 증진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95년 다 90년대 후반에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병에 걸리기 전 예방이 참 중요하구나. 걸린 다음에 치료도 물론 필요하지만 걸리기 전에 예방하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예방하는 게 좋을까?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먹는 것도 건강하게 잘 먹어야겠다.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조금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1960년대, 70년대, 80년대는 별로 그렇게 영양교육에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때요? 지금은 영양교사, 학교에도 아이들한테 영양교육이 너무 중요하니까 영양교사 선생님이 계시잖아요. 한 예로 그만큼 영양교육이 굉장히 현대 와서 더 최근에 와서 굉장히 더 필요하다라고 많이 느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변화가 어떤 그런지 구체적으로 그럼 어떠한 내용으로 이렇게 사회가 변했길래 영양교육이 이렇게 중요하다,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가 해서 영양교육의 필요성을 좀 정리를 해봤어요.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했는가 그 내용하고 연관해갖고 이렇게 변해서 영양교육이 필요성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다. 라고 이제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한 5가지 정도로 필요성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제목을 일단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영양교육이 왜 이렇게 필요한가? 현대사회에서 영양교육이 왜 중요하냐? 왜 해야 되느냐를 물어보면 이 5가지 제목을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목만 일단 밑줄을 좀 칠게요. 자, 영양교육이 왜 필요하느냐 설명하는 겁니다. 첫 번째, 인구사회학적인 변화가 있었어요. 인구사회학적 변화. 네, 일단 제목만 밑줄 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질병도 많이 변화됐어요. 예전에 막 1970년대, 80년대하고는 지금하고는 너무 틀려요, 질병이. 자, 세 번째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도 예전에 과거하고 지금은 너무 틀려요. 그래서 어떻게 틀린지는 이따 조금 있다가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드릴 거예요. 자, 네 번째는 식품 산업이라는 것도 굉장히 발전을 했고요. 식생활 환경, 사람들을 둘러싼 식환경이 너무 바뀌었어요. 자, 5번째, 국가적인 여러 가지 영양 정책 같은 것도 새롭게 많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5가지 큰 제목을 머릿속으로 딱 기억을 해놓고 그 다음에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 어떻게 바뀌었길래 그러냐 하는 바뀐 내용을 기억하셔야 돼요. 어떻게 바뀌었느냐? 자, 인구사회학적으로 변화가 있었다. 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게요. 일단은 왜 평균 수명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즘 많이 듣는 말, 고령화 사회 많이 들으시죠? 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무래도 고령인 분들이 많이 노인분 인구가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고령화 사회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제 고령화 사회가 됐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건강하게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유지를 하시면서 계셔야지. 막 아픈데 막 이게 다들 막 그러시잖아요. 아프면서 이렇게 막 늦게 오래 있는 게 나는 그거 너무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주위에 있거든요. 노인분들 중에.